갑시다. 24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30번 지문부터 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덩어리가 원체 크고 하고자 하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최종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주제문 다 적으셨나요? 자녀의 감정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예요. 자녀의 감정 발달이라는 거에 부모가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30번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자체가 길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호흡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데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이 나와 있네요. 감정사회화라는 것이죠. 감정사회화라는 것이 이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사회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감정사회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가 요놈이고 얘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 역할을 할 거예요. 구조를 먼저 잡아놓은 거죠. 감정사회화가 도대체 뭔데요? 됐어요? 제 생각에 아마 사회화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감정사회화라는 게 무엇이죠? 배우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나가는 거네.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감정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나가는 것. 그러니까요. 감정이라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배운대요. 그리고 무엇도 배우나요? 어떻게 다루는지. 무엇을? 여기서의 댐은 안 봐도 비디오죠? 이모션스가 되겠네요.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감정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감정사회화입니다.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배우게 된대요. 이런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Early life입니다. 인생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고 1번, 2번이네. starts and plays a role. 이렇게 껴있는 거죠. 어떠한 역할을 한대요. 됐습니까? 무슨 역할입니까? 기본적인 역할을 한대요. 뭐 근간을 이루는, 그쵸?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좀 길죠?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좋겠죠? 일단 감정사회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본 것처럼 감정사회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회화라는 단어가 다 던진 것 같아요. 사회화라는 거는 한 사람만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고 타인으로부터 타인에게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는 타인에게 감정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사회화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일찍부터 시작이 되고 즉 유아기를 말할 거예요. 유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무엇에 있어서 역할이 되나요? 이 말을 할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배우면서요, 지민아,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 다음 문장에서 누구에게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Although extra familiar influences, 여기서 extra는 추가적인 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 이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사절 접속사가 시작이 됐고요.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가 요 친구고
influences 다음에 such as 구문을 잠깐만 가려보면 주어하고 어울리는 실질적인 동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비록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이 됐어요. 즉 가족을 제외하고 맞아요.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 이를테면 친구들과 같은 영향력도 있을 거고 또는 미디어와 같은 영향력도 있겠죠.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이나 미디어와 같은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중요성을 얻고 있긴 하지만 무엇에?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 동안에 사춘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 기간 동안에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이 중요하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간 펜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유지할까요? 직역하면 좀 그렇죠. 부모들은요. 주요한 사회화 주체로서 남아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라는 것은 바로 감정사회화를 의미할 거예요. 됐습니까?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도 중요하긴 해. 친구들로부터 감정을 배울 수도 있고 미디어로부터 감정을 배울 수도 있어. 하지만 부모가 감정사회화에 있어서 주요한 주체가 된대요.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족 이외의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었었죠? 친구라든지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네, 부모예요. 부모가 감정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대요. 혹시 지은이는 인터넷 방송을 좀 보나요? 종종. 최근 몇 년 사이에요. 감정 표출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키보드 샷건이라고 하나요? 자신이 화가 나면은 막 책상을 쾅쾅 치면서 분풀이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감정사회화를 어디서 배운 거죠? 가족 위의 것들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혹은 친구가 그렇게 하던데요. 뭔가 기분 언짢는 일 있으면 친구는 입을 삐쭉 나오던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네. 뭐 조금 언짢은 거 있으면 입이 축 하고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로부터 배웠대요. 물론 그게 중요할 수 있긴 하죠. 청소년기에. 근데 부모가 감정사회화에 있어서 주요한 주체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은유야? 감정사회화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부모죠. 여기까지 봤을 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여. 얘들아, 여기서 대여는 부모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있대. 무엇에? 어떤 감정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반응들은 무엇으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롤 모델로서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4. 무엇과 관련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감정적 상황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롤모델이 된대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무슨 말이면 은지야?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짜증나는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화를 분출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도 짜증나는 상황에 있어서 똑같이 화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롤모델이 되신다니까. 반대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똑같은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하죠. 확실히. 이러한 상황은 콤마 분사구문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죠? 이러한 가능성을 증가시켜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때부터 끝까지 묶이게 되고. 가능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걸요? 그럼 뭐예요? 추상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격에 되시죠?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되겠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부모들의, 여기서 대여도 부모들을 말하는 거고, 부모들의 아이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대. 뭘 보여줘요?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대요. 무엇에 있어서요? comparable situation. 얘들아, 여기서는 비슷한 상황들이 맞아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쵸? 말이. 그쵸? 그래서 여기서 유사한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들에서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 어렵지 않잖아. 근데 좀 이따가 얘들아 뒤집어 엎어질 거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모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방금 본 것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적 상황에 부모의 반응을 보고 이 부모의 반응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롤모델이 될 수 있대.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도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쭤봤거든요. 이나부고 타임에서도요. 다비씨, 혹시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비씨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은유가 전화해갖고 다비사 우리 옛날에 친구였잖아. 나 3천만 원만 땡겨줘.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짜증을 낼 거예요? 물론 은유가 그럴 상황은 없긴 하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린 이제 이 지식이 생겼으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자녀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가볼까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할게요. 부모의 행동이라는 것도 이럴 때, 어떨 때, 오케이, when, 관계부사 맞다. 타임스 수식하고 여기까지가 when의 문장의 영향이 되겠네요. 이럴 때의 부모의 행동들은 됐습니까? 어떨 때 됐어요? 어떨 때 부모들의 아이들이 faced with 뭐뭐를 마주하다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아이들이 마주하는 경우 무엇을?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에서 부모님의 행동들도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감정 조절 발달에 영향을 끼친대요. 쌤, 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봐. 말을 돌려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부모의 행동들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반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아이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아마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부모의 행동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 맞나요? 특정한 감정적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특정 부모의 반응을 보고 제대로 감정 조절 발달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교우 관계에서 봤을 때 어려움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친구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은이 왜 웃어요? 아니야, 우린 여기 그런 사람 없어. 아까 그러더라. 그 누가 서로 막 보면서 어떤 애는 막 침 뱉는데, 막 화나면 침 뱉는데요. 저기 뒤에 계시던데요. 아니 믿지 말고 어떤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의 분노 표출 방식도 아마 부모님을 보고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개입하면 어떨까요? 됐어요? 부모님께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거 맞아요. 제가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 문장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 whereas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하지만 뭐뭐인 반면에 뭐 이런 뜻 맞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뒤집어 엎어질 준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로와 그리고 지시적인 안내, 그냥 도움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이걸 그냥 합쳐서 얘들아 그냥 가르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직접적인 위로와 가르침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무엇에 있어서? of what to do. 됐어. 여기까지 크게 묶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말을 한번 풀어볼게요, 민주야. 특정한 감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 그리고 부모님께서 무조건 개입해서 위로만 해주셔. 됐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어 두 개, 오 아니고 주어 두 개, 됐죠? 조심하라 또 to be 또 이렇게 나온다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와 지시적인 도움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물론 이로울 수 있긴 하지.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로울 수 있긴 하겠지만 부모의 개입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they 그러한 것들은 얘들아 여기서 they는 directing, soothing, directive guidance 두 가지. 이러한 부모의 도움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intrude on,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청소년들의 자율권 추구에 방해가 될 수 있대요. 뒤집어 엎어졌어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반대 상황은 나왔죠? 어떤 반대 상황이었습니까? 위에 나왔던 내용은 뭐였었죠, 다비사? 부모의 반응이 롤모델이 되니까 부모의 반응이 중요한 거 맞아. 그치? 하지만 직접적인 위안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 뭐 유익하긴 해. 그거 괜찮아. 도움은 될 거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반대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자율성 추구에 방해가 된대. 이게 뭔 말인 줄 알겠니? 난 딱 읽고 그거군 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연지 남자친구 예시 들었었죠? 이번에 연지한테 안 할게요. 지은이한테 할게요. 지은이가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직접적인 위안, 그치? 네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야. 전화번호 대봐. 띡똑똑똑똑. 여보세요? 지은이가 받았어요. 너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응? 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럼 지은이 계속 사겨요? 아우, 너무 싫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위안해 줄 수, 그래,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단다, 얘야. 걔가 잘못한 거야. 어휴,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야, 그런 상황에서는 참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도움은 되겠죠. 애기들한테요. 근데 청소년기가 됐는데 제대로 자율권을 추구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을걸요.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할걸요. 잠깐만 미안해.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은서는 사귈 거예요. 너무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됐죠? 반대 상황 엎어진 거 맞아요? 그쵸? In consequence, 결과적으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야? consequently, 그치? 아니면 as a result, 그쵸? 그 결과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여기 이제 문장 조심해야 된다, 이제부터. 그 결과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might pull away. 자, 멀어질 겁니다. 그래, 맞아. 지은이의 남자친구가 엄마가 전화해갖고 내 여친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 남자친구도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멀어지게 될 거야. 자, 누구와 멀어져요? 부모님들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엄마 왜 내 여친한테 전화해갖고 그래? 엄마 나도 이제 18살이야. 그쵸? 부모님들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자, 요 새끼 우리 안 보고 갔네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urn toward. 우리 이렇게 보니까 좀 당황스럽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지? turn to. 무슨 뜻이에요? 지겨워요. rely on, depend upon, depend on, resort to. 안 적어드리는 이유는 많이 했던 거니까요. 뭐라기보다는요. 부모님들께 의지하기보다는 rely on, depend upon, depend on, resort to. 많이 했어요. 그죠? 혹은 fall back on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멀어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요. 언제요? 이러한 시기에. 어떤 시기? 감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부모님들과 멀어지겠죠. 예, 맞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개입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시니까는요. 가까워지겠습니까? 오히려 멀어지겠죠. 은유 잘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unless 들어갔습니다. unless 무슨 뜻이지, 연지야? 요거.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if, not의 표현인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는 굳이 말 안 드려도 됩니다. 연지가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의 행동들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부모님의 행동들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부모님과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모님의 행동이 조정이 돼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야만 아이들이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그 결과도 보고 갈게요. 청소년기의 자율성을 추구를 방해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부모의 행동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한 번 뒤집어진 거 맞죠? 처음의 내용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의 내용은 부모가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였어요. 롤모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나 많이 개입하게 되면은 청소년기의 자율성 추구에 방해가 돼서 부모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기분 나쁜 일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부모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다 얘기해봐. 괜찮아. 이런 상황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말씀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문장입니다. 호흡을 끊고 가시면 안 돼요. 한 문장이고요. 구조상으로 보면 more suitable이 나왔어요. 이거 형용사 맞죠? 이상하다. 뭐가? 일반적으로는 문장에서 명사가 먼저 나오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왔네? 아,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도치가 되었구나. 아, 그렇네. 그러면 도치가 되었으면은 얘가 문장에서 동사일 거고 실질적인 주어는 뒤에 있겠네. 네, 맞아요. indirect support가 문장에서 주어 구의 핵심 역할이 되겠고요. 문장 자체가 지금 뒤집어 엎어져 버렸고 구조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잡고 한번 가볼게요. such as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such as 다음에 through, interest in 하면서 뭔가 이상하지? 전치사 뒤에 있어야 할 명사가 안 보여요, 은유야. 어디 갔을까? 여기 있어요.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s. 일단 여기에 가 있고요. as well as 보입니까? 이거 not only but also be의 대체 표현 맞죠? 저기 위에 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됐어요. 일단 구조를 잡고 가자는 거예요. awareness와 non-judgmental acceptance of 또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 of의 목적어도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동시수식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such as의 가로는 여기에서 끝나게 될 거고요. 호흡이 기니까 미리 잡고 갈 거고요. 단어도 한 가지 보고 가자면 non-judgmental acceptance라는 게 보입니까?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부정어 맞죠? judgmental이 뭐겠습니까? 판단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단하지 않는 수용. 그게 뭐냐면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이게 뭔 줄 알죠? 야, 너가 잘못했네. 가서 네가 사과하고 와. 이게 아니라 아유,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 고생했어. 싸워서 마음이 아팠지? 근데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부모가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아예 개입하지 않아서도 안 돼요. 그쵸?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절한 것은 됐어요? 뭐가 더 적절하겠죠? 청소년기에 이게 더 적합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청소년기에 더 적절할 건데 뭐가? 간접적인 도움이 더 적절할 거래요. 네, 간접적인 도움이 뭘까요? 직접적인 위안과 반대가 될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거죠. 간접적인 도움이 무엇에 있어서?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적절하대요. 결론 짓고 갑시다. 청소년기에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간접적 도움이 더 적합하답니다. 네, 됐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라고요. 왜? 너무 개입하면 자율성 추구에 방해가 되고 또 너무 개입하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을 거고. 됐어요? 자, 이제 간접적인 도움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서치 에스를 가면 돼요. 따라오겠습니까? 자, 뭐와 같은 간접적인 도움이냐면요. 일단 관심은 줘야 되나 봐요. 그쵸? 관심을 통해서. 자,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줘요? 청소년기의 감정적인 경험들에 일단 관심을 줄 수 있다고. 말을 돌려볼까? 자녀의 경험.
여기에 어떻게 하라? 일단 관심은 두래. 왜? 오늘 뭔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그게 아니죠. 뭔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쵸? 일단 관심은 주는 건 맞아요. 또 자녀의 경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식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녀의 청소년기의 감정적인 경험들을 인식하고 무비판적인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안 좋은 경험을 했나 봐요. 아기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잘못했네. 야, 나 때는 말이야. 아유, 그거는 너무나도 쉬워갖고 그냥 그거가 좀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그랬어. 아유, 많이 어려웠겠네. 됐습니까? 자녀의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줄 수는 있겠고 청소년기의 감정적 경험을 인식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Being able. 됐습니까? Being able. 아, 이거 제가 조금 크게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언제? 이러할 때 청소년이 아니 자녀라고 할까요? 자녀가 원할 때 뭐 하는 것을 자녀가 대화하는 것을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이게 마지막 말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일단 얘들아 여기 서치에서를 여기까지 묶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구조를 제가 잘못 봤어요. 인식과 무비판적인 수용 외에도 뭐가 있었죠?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하죠?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자, 그럼 이건 뭔 말일까?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은유한테 여쭤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갖고.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된다? 오, 맞아요. 잘했어요. 자녀가 힘든 감정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이런 게 바로 무엇이래요? 간접적인 도움의 역할, 간접적인 도움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했었죠? 처음에 했던 말은 무엇이었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어요, 지은아? 아, 근데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해결책이었습니다. 자녀의 경험에 관심을 주고 자녀의 경험을 인식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유가 잘 지적한 것처럼 자녀가 대화하자고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간접적인 도움으로 묘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나요? 아까 물어보니까 이나부고 타임은 자녀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자녀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 그래요. 두 분 계시구나. 그러면 지은이는 나중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좀 자상하고 착하고 친절한 엄마가 될 거예요. 근데 애기가 엄마! 하면서 기저귀에 있는 걸 막 벽에다가 막 칠하고 우리 지은이 아주 비싼 옷에 이렇게 묻히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렸을 때 일어나는 게 잘 형성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이? 착하게 말해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죽여버릴까? 이 착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죽여버릴까? 정말. 네 할머니한테 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여러분은 이미 감정 조절이라는 것이 다 만들어졌죠? 그 발달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제 각자 추후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31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민준이가 그랬어요. 뭔 개소리죠? 라고 했거든요. 정말로요. 그 개소리를 제가 직접 뭐 무용을 조금 해봤는데요. 민호가 아주 비웃어. 그래서 안 하려고요. 나 그래서 안 할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어. 민호가 정말 웃었거든요. 그 태훈이 잠이 깼대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해요. 주제 먼저 적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무용수. 우리 지은이가 아마 가장 뛰어난 무용수일걸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고등부의 쓴맛을 보지 못했을 때 오후 11시 27분인가요? 47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우리 집으로 가자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여기를 일단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춤추는 사람들이 무용수라고 제가 표현했죠. 춤추는 사람들은 종종 푸시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표현이 여기서 적용되겠군요. 무용수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밀어붙여요. 무엇에? 한계에 밀어붙이죠. 무엇의 한계예요? 자신들의 dancers, 자신들의 신체적인 능력들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네, 지은이 그런 적 있죠? 발목 다쳤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막 지난번 1학년 때 교과서 그거 있지 않았어? 강수진 씨의 발레리나. 그쵸? 자신의 뭐 연습을 뭐 하루에 15시간 했고, 그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야 is misguided.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여봤자 소용이 없대요. 잘못된 겁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대요. 왜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유도된다면 어느 쪽으로 된다면요? 자,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어떤 쪽으로 된다면요? accomplishing, 달성하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하면서 얘들아 여기 어순 조심해요. 객관식 나올 거고 쪽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일단 something이 들어가죠. 우리 무슨 띵, 무슨 원, 무슨 바디로 끝나는 친구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부사가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됐습니까? 우리 이거 작년부터 많이 봤던 거예요. 아마 중학생 때부터 후치 형용사 구조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어디로 향한다면 달성하는 쪽으로 향한다면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됐습니까? 신체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쪽으로 됐어요. 신체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난 여기서 주제문이 살짝 느껴졌거든요. 그게 뭘까 지민아? 자신의 신체적으로 가능한 것만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은이한테 여쭤볼게요. 객관적으로요. 지은아 그 수우파라는 프로그램 있죠?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그 춤을 춘다면 내가 백날 연습해봤자 그게 될까요? 막 여기 관절도 꺾어야 되고요. 막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막 일어나서 막 하기도 해야 돼. 제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돼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막 지은이가 뭐 혹사시키면 어떡하죠? 선생님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저는 그럼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됐죠? 주제문은 던진 겁니다.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일단 따라만 와봐. 따라만 와. 일단 따라만 오세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무용수가 있어.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90cm 돼요. 근데 with long feet, 태군이처럼 발이 커. 한 300 신어, 신발이.
아씨, 그럼 거대하네, 그치? 자, 이렇게 발이 큰, 키가 큰 무용수는요, 일단 원할지도 몰라요. 위시 투부정사. 수행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르죠. 됐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요?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를 하려고 할지 몰라요. 근데 당연한 말이야. 점프는 수직 아니냐? 어떻게 수평으로 점프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 민준이가 여기가 뭔 개소리냐 그랬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얼굴 또 빨개질 것 같아. 춤 춰줄게. 저 카메라 뒤에 가서 할 거야.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뭐에 맞춰서요?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콤마 ing 포인팅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잡아놓자 연지야. 그리고 포인팅 다음에 and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lowering. 그러면 여기에 1번 ing 분사 걸려 있고 여기에 2번 ing 분사가 걸려 있네요. 빠른 음악에 맞춰서 수직의 반복적인 점프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키가 300cm고 키가 190cm고 발이 300인 무용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뾰족하게 해요. 무엇을? 자신의 발은 뾰족하게 하죠. 어디에서요? In the air. 공중에서. 따라만 와. 일단 공중에서 자신의 발을 뾰족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낮추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발 뒤꿈치. 그냥 발꿈치라고 하자. 우리 보통 은서야 막 힐 신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발꿈치 이렇게 높아져요. 그쵸? 발꿈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바닥에 낮추려고 해요. 뭐와 뭐 사이에? 점프들 사이에 바닥에다가 발 뒤꿈치를 낮추려고 하고요. 공중에서 자신의 발을 뾰족하게 하려고 하면서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들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발인 300이고 키가 190cm인 무용수가 있습니다. 지은아 이거 동작 좀 해줄래요? 진짜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야 너 발목 나갈 것 같아. 하지 말자. 제가 해줄게요 그냥요. 자 보세요. 자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봐봐. 제가 키가 190cm고요. 발은 한 300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은서야 그렇게 표현하지 마. 우아가 뭐야? 아니 봤어? 발 봤어? 발?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 됐죠?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수직의 점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 발 뾰족해진 거 보였습니까? 그리고 바닥에다가 발 뒤꿈치를 담궈 봤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키가 300cm, 키가 190cm예요. 발은 300이고요.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지은아,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들이 이런 동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 지민아? 백날 첫날 연습해도 그분은 성과가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됐죠.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No matter how. 아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요거. 이거 복합관계 부사네. However.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이었고, 얘가 부사니까 뒤에 있던, 비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를 앞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겠지. 그쵸? 불가능할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 무용수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자세는 불가능할 거라고요. 아니, 키가 작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자세가 안 됐는데 키가 190cm에 발이 300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지은이 발 몇이에요? 이야, 우리 지은이처럼 발이 작은 무용수는 아마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은이 문제 없어요?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자, 우리 지은이가 발을 뾰족하게 하는 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 지은이 진짜 무용수잖아요. 짝짝짝짝. 어떻게 여기 나오실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발 다치지 않게.
오,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와, 근데 점프력도 정말 좋네. 그 지은이는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키가 크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지은이는 신체적 능력이 딱 좋네요. 그래서 지은이는 잘할 수 있고요. 아마 키가 190cm였던 분이 하셨게 된다면은 그거는 부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 질문은 확실히 여기서 하니까 쉽네. 춤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 또 다른 예시로 한번 가볼까? 이것도 안 어려워요. 또 다른 무용수는요. 굉장히 분투하고 있을 거예요. 뭐 노력하고 있어요. To complete, 완수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반회전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갑자기요? 네. 공중에서 반만 회전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을 수도 있죠. 반회전, 몸만 이렇게 휙 하고 도는 거를 의미하겠죠?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리고 먼저 보고 가자. 자, 여기가 동명사 주어로 나온 거 맞죠? 그리고 수일치 단수가 되는 동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요? 다 껴들어갑니다. 전부 다. 큰 구조로 볼래? 큰 구조? Between A 보이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중간에 지금 껴들어간 게 너무 많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중요할 거고요. 이 문장 이해를 못하면 답이사 다음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긴 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빠른 회전의 속도와 반회전 할 거니까 빠른 회전의 속도와 무엇의 연관성을 알아야 될까? 바로 신체의 정렬을 이해하는 것은. 자, 안 어려워.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체는 무엇이냐면 뭐하고 가까워요? 회전축과 가까운. 됐어요? 회전축과 가까운 신체의 정렬과 빠른 회전 속도 사이에서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말해줄 겁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에게 그 반회전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줄 수 있대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요, 여기에서 반회전을 할 거예요. 잘 봐봐봐. 360도 돌지는 않을 겁니다. 자, 회전축은 제가 좌측으로 돌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회전축과 가까운 제 신체의 정렬. 이렇게 돌 때, 나는 팔을 이런 식으로 펴야 되고, 다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자, 이게 뭐예요? Alignment of the body. 이 신체의 정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속도로 돌면은, 완벽하게 됐구나.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회전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제. In both of these cases,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러한 경우들의, 꼬이기 시작한다. 둘 다 이러한 경우들의 그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아까 나왔었던 거겠죠? 그 발이 큰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 another dancer, 그 두 가지의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해하는 것은 일단 잡아는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게. 작업하는 것도 괜찮고 노력하는 것은. 자, 그럼 뭐예요? 이해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어디 내에서요? 나왔어. 또 나왔어. The constraint. 이거 뭡니까? 아까 나왔던 limit. 맞지? 제약. 한계. 제약 속에서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 제약이라는 건 또 뭔데? 부과가 된 건데 뭐에 의해서 설명해 줄게. 그냥 따라만 와봐봐. 어떤
본성 설명해 줄까? 지금 해줄까? 지금 그냥? 선천적 특성 같은 거 있죠. 신체적인 특징. 키가 190cm고 발이 300이고 선천적 특성과 관련된 한계들 됐습니까? 키가 큰 사람은 아까와 같이 빠른 그 발을 뾰족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천적인 특성에 의해서 부과가 된 한계들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한계들인데 뭐에 의해서요? 이제 끝났어.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법칙들 내에서 됐습니까? 물리적인 법칙들 내에서 묘사가 되고 선천적 특성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한계들 내에서 노력하고 그러한 한계들 내에서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것은 됐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러한 것은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무용수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해줄 거고요. 콤마 ing 최소화시킬 겁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을 무엇에? 부상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게 될 겁니다. 됐어요? 완벽한 문장이 됐죠,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쵸?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은이가 가장 춤을 잘 추니까 지은아 3초 안에 공중에서 15바퀴만 돌아봐 봐봐. 할 수 있을 텐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하다가 분명히 부상의 위험이 생겨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 내에서 그걸 인식해야 되고 얘들아 물리적인 법칙 내에서 그 한계도 이해해야 된대. 아니 어떻게 3초 안에 공중에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15바퀴를 돌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노력할 때 운동선수들, 죄송합니다. 무용가들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며 잠재적인 부상의 가능성도 낮추게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조금 특이한 게 understanding, 동명사 주어, working,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가 2개인데 왜 단수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걸 하나의 덩어리 취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노력만 하면 안 돼. 이 2가지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노력할 때 됐습니까? 하나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 주어가 2개라서 언로가 된 거 아니라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이해하고 충분히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무용수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줄 거다.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언로 뒤에 s를 붙인 것 같습니다. 동질 주어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의미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3월 모의고사 31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단어 시험과 선물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합니다.